여러분들 어떻게 연휴 첫날 잘 보내고 계세요? 내일이 어린이날이라는데 꼭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비가 와, 그죠? 날씨가 좋다가. 오늘 소액으로 금수저 쥐어주기 2편. 1편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보셨나봐요. 구독자 수랑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댓글이 많이 없어요. 그 말은 곧 이제 어르신들이 댓글이나 이런 거 쓰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테레비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서울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 12월 기사입니다. 한국 부자 10명 중에 6명은 금수저라는데 187억이 넘어야 찐부자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식,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이어서 찐부자로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 인플레를 같이 타고 가는 10년, 20년 시계의 주식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장기 투자, 증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2022년도 세계 순금융 대외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여기서 이제 한국이 9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쳤어요. 지금 물론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우디가 다시 올라왔을 가능성이 큰데 1000조 원 정도가 돼요. 7,466억 달러이니까 저희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땐 불평을 하고, 그래도 투자를 잘 해서 외화를 많이 벌자, 이런 애국적인 방송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이게 신용카드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막 몇천조 원이 1년에 결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을 수수료로 계속 받는다 그러면 좋은 비즈니스가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시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마크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2006년 5월에 주가가 4.49불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지난 금요일 주가가 443.58달러니까 거의 100배가 늘었죠. 1억 넣었으면 100억 넘는 거죠, 지금. 근데 한 가지 이제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용카드 회사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랑 은행이 발급을 하는 거고, 마스터카드는 결제 네트워크 회사예요. 미국 회사인데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빨리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점유율이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요약부터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2006년 5월에 차트가 이때부터 있어서 1억을 투입하셨으면 놀라지 마십시오. 2023년 12월에 평가액이 103억이고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한 135억에서 140억 정도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비해서는 연 배당은 좀 적습니다. 배당액은.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배당 재투자했으면은 2003년에 1억 넣어서 2023년 12월에 평가액이 한 62억이었고 연배당액이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됐었죠. 그런데 S&P 500 인덱스에 넣으셨으면 2006년 5월에 같은 기간으로 1억을 넣으셨으면 2023년 12월에는 5.2억 평가액이, 연 배당액은 740만 원이니까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한 20배 차이가 나죠. 역시 인덱스가 조금 느려요. 물론 자산이 뭐 한 5억, 10억 있으신 분들은 S&P 500 인덱스만 사놨어도 재테크가 지금쯤 이제 끝나시고 안정적이시겠습니다만은, 여기다 넣어놨으면 5억 넣어놨으면은 지금 500억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미래에도 이게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면 달러로 말씀드릴게요. 2006년 5월에 10만 불을 넣으셨으면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평가액은 1032만 불 정도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게 신용카드 쓸수록 매년 결제 금액이 인플레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서 계속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S&P 500은 52만 불이니까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도 하기가 그렇네요. S&P 500도 상당히 수익률이 준수하죠. 강남 아파트 정도는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배당액이 근데 좀 아쉬워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교해서. 배당액이 뭐 한 6, 7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죠. S&P 500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 한 1,000만 원 좀 안 될 것 같네요. 여기 배당 성장률 요거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죠. 이게 이제 장기 투자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006년 5월에 10만 불을 넣으시고 분기별로 나오는 배당을 재투자하셨으면 2023년 12월에 평가액은 1,032만 불, 연 배당액은 5만 5천 불 정도 되시는 거였다. 손주나 자녀분들한테 좀 장기로 박아놓을 만한 그런 주식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고 미국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 결제 네트워크 이용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제 네트워크라는 거는 모든 그 카드 결제를 받아주는 모든 상점, 온라인 이런 데서 결제망,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한번 큰 어떤 그 인컴번트라고 다미넌트한 플레이어가 생겨버리면 계속 그 다미넌트 플레이어들한테 많은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결제망 이용료를 결제 건당 받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비자도 다뤄드릴 건데, 미국의 신용카드 최초의 원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티커는 AXP죠. 워렌 버핏도 상당히 오랜 기간 들고 계셨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결제 점유율이 90%에 육박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도 모든 신용카드에 비자랑 마스터카드 달려있잖아요.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면은 그 하나은행인가에서 나오는 트래블로그인가? 그것도 있고, 이제 뭐 트래블 월렛이라고 제가 일본 갈 때 자주 쓰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붙어 있는 거죠. 이제 중국을 포함하면은 유니언페이가 34%, 전체 이제 지급 결제 그 비중이, 비자가 39%, 마스터카드가 23%니까 비자가 그 마스터카드보다 더 큰 회사예요. 근데 이익이, 순이익이나 이런 거는 이익률에서는 마스터카드가 그동안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고 가시죠. 2023년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져온 그런 수치입니다. 2023년도 매출액이 250억 달러이니까 한 2, 3조 원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140억 달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5.8%, 많을 때는 60%가 넘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긁을 때마다 이제 현찰박치기로 돈을 받는 거니까 거의 봉이 김선달처럼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그리고 뭐 법인세나 뭐 이제 각종 이런 걸 공제하고 나서 순이익률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자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시카고 상품거래소도 그렇지만 이게 모든 거래를 주관하는 인프라 성격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지급결제 주식들이 상당히 그 이익률이 좋다. 하지만 그 처음에 이런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로 계산되지 않은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겠죠.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을 보시면 21년에 189억 달러, 22년에 222억 달러, 23년에 250억 달러니까 매년 한 10%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CNBC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한 10년에서 12년 동안 CAGR이라 그러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에 10%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정말 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얘기죠. 우리 한강의 기적 얘기할 때 그 정도의. 잠깐만 요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우리가 마스터카드 긁을 때마다 건당 수수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요.
fee라고 하는데 인터체인지 fee가 1.15에서 2.5%, 어세스먼트 fee가 이제 $1,000 이하면은 0.14% 정도, $1,000 이상이면 금액이 크니까 0.01%인데, 요거를 이제 표면으로 표시한 금액을 다 받진 못하고 이제 딜을 다 치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드 결제 네트워크 회사들한테 자꾸 이제 값을 내리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1%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결제 금액에. 이따가 자세하게 그 신용카드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거죠. 이제 미국 신용카드 통계가 이제 2022년도 자료가 24년 1월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 막대한 데이터를 풀링해가지고 나오는 보고서들은 대부분 한 1, 2년 시차를 두고 나오니까요. 이 자료는 이제 미국의 은행협회,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그 다음에 연준 페더럴 리저브 본부하고 애틀랜타 지부에서 나온 보고서랑 닐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소비자 통계에 관한 그런 자료랑 데이터 장사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요거를 종합한 어떤 아티클, The Essent라는 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 비자 카드가 미국 시장에서 비자 카드를 들고 있는 미국인이 1.300만 명,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1억 1000만 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마스터카드가 1.1억 명이 들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이 양반들이 5만 원씩 긁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하루에 5조잖아요. 그죠? 5.5조. 내가 5조라고 하고, 한 달이 30일이니까 한 달에 그러면은, 한 150조를 긁겠네요. 그죠? 곱하기 12를 하면 한 1700에서 한 2000조 나올래나? 제가 문과라서 암산에 약합니다. 그럼 거기서 1%라 그러면 한 2, 30조 영업이익이, 매출이 나오는 거죠. 거의 정확하죠. 이런 매출은. 퍼센트로 받으니까. 근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는 2022년도에 미국에서 비자가 52%고 마스터카드가 24%인데 미국에서 22년도에 신용카드 그 소비자들이 긁은 총액이 7,560조 원이래요. 저는 막 유튜브 프리미엄 6만 원에도 벌벌 떠는데 뭐 이렇게 돈들을 많이 쓰는 거야,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미국 GDP가 8만 5천 불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민소득이 1인당 1억 넘은 거 아시죠? 우리 환율로 치면은 우리는 아직 3만 불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7,560조 원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에서 비자가 2,821조 원 그 결제를 이제 프로세싱을 했으니까 거의 절반을 넘는 거죠, 지금. 거의 절반가량 되고, 마스터카드도 1782조 원이니까 1800조 원. 거의 이 두 회사가 북미 시장은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1782조 원에 뭐 한 1, 2% 곱하면 아까 그 매출, 순이익,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몇십 조 단위에. 인플레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결제 금액이라는 거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닌겐들은 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한다. 신용카드를 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마스터카드. 다시 한번 이제 좀 차트를 보시면 이제는 2006년 5월이 아니고 지금 10년 단위로 한번 볼까요? 2013년도 1월에 10만 불, 한 1억을 넣으셨으면 2023년도 12월에 평가액은 920만 불이니까 930만 불인가? 한 12억에서 13억 되는 거죠. S&P 500은 이제 40만 불이니까 한 5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인덱스를 이겼죠. 근데 이제 배당액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고 이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배당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배당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뭐 한 S&P나 마스터카드나 한 6, 700 정도 나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도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니죠. 뭐 한 3억에서 5억 박아놨으면은 사실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건 우리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뭐 페이팔이라든지 벤모 이렇게 IT 결제 서비스가 그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결제 네트워크를 피해서 전산망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것 빅테크들도 금융이나 결제로 이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존 신용카드도 제가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다음에 이제 인도도 이런 인프라를 자기네들 스스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구가 지금 중국을 추월하고 평균 연령이 다 20대인데 여기서도 결제 기업이 하나 나와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다뤄드릴게요. 다만 이제 인도 주식시장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직거래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지급 결제의 신흥 기업들이 나오면 그 인프라를 까는데 뭐 정말 뭐 수천만의 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리테일, 온라인 커머스 이런데 결제 시스템을 까는 게 사실상 그들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나 마스터카드랑 제휴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수수료를 이제 논아 먹는 거지. 이제 내가 이쪽 커스터머는 내가 잡고 있으니까 마스터카드 니네가 인프라를 대주면 뭐 원래 니네가 2% 먹던 거를 우리한테 1% 주고 너희 반땅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프레너미즈라 그래요. 친구이자 적, 뭐 적과의 동침 이런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펙트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크게 망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알 수 없죠, 미래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독과점 규제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가끔 걸리는데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있지만 미국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조금 주가가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 마스터카드 추천드린 이유, 시카고 상품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는 그런 모든 거래 행위들의 인프라를 갖고 봉이 김선달처럼 계속해서 그 통행료를 받는 망하기가 어려운 회사들의 우리 손주나 자녀들을 위해서 한 20년 보고 돈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뭐 무리 없이 뭐 강남의 아파트 정도는 가볍게 살 수 있거나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받을 때 얼마든지 막 우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랑 마스터카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 6개, 7개 종목을 더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비자가 마스터카드보다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없었는데 성과가 좀 낮았는데 그리고 지금이 20년 이상 지속된 인플레이션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주가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10년, 20년 이상 끌고 가려면 정말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골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일경제신문의 23년도 8월 기사인데 똑똑한 아빠는 자녀가 응애할 때부터 그 나스닥 ETF QQQ를 사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게 천지창조가 만나져야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이탈리아 그 바티칸 갔다 온 게 2008년이니까 벌써 한 16년 됐네요. 군대 가기 전에 갔다 왔는데 물론 저희 직장인 맞벌이 부부라든지 배당주 투자에 진심인 분들 그리고 지금 자녀분들 명의로 주식계좌 만들어주는 게 한참 유행이죠. 거기서 너무 핫한 주식 미디어에서 광고 많이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리즈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가져가시면 앞으로 자제분 장성하셨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좀 회사 일이 많아가지고
아주 금방 돌아온다고 약속은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요번 달 안에 이 시리즈 10개 다 하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